65세 넘으면 버스가 공짜라고요? 이 말, 최근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2025년 7월부터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상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진짜 전면 무료일까요? 아니면 말만 그런 걸까요? 뉴스를 보면 전국 확대라고도 하고 어떤 데선 서울만 된다고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 계신데요. 그럼 안 되는 건가요? 병원 갈 때 지하철 타는 건 여전히 돈 내야 하나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면 혹시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전문가 이창수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댓글만 봐도 사람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진짜 일 잘한다며 감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방은 또 소외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정말 이 정책이 전국 모든 65세 이상에게 전면 무료를 보장해 주는 걸까요? 정말 시골에서도 똑같이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적용 지역, 지하철 포함 여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까지 이 영상 하나로 헷갈리는 모든 정보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몰라서 이 중요한 혜택을 놓치는 일은 절대로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정보를 드리기 위해 준비했으니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이 정책이 처음 발표됐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한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그리고 진짜 전국 다 되는 건가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상 정책은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에 따라 10월까지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즉, 어디는 7월에 시작되고 어디는 조금 늦게 8월이나 9월, 늦어도 10월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경기, 부산처럼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시범 운영 단계를 먼저 거친 후 본격 확대되고 이미 선제적으로 준비된 지방이나 농촌 지역은 오히려 더 빠르게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정선, 충북 보은, 전남 완도, 진도, 경북 청송 같은 지역은 이미 자치단체 차원에서 무상버스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관광객이나 외부인도 제한 없이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한 사례도 많습니다. 즉, 일부 농촌 지역은 전국보다 앞서 먼저 이 제도를 실행해 본 셈입니다. 반면 서울의 경우에는 중구나 강북구처럼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되는 구가 있는가 하면 전면 도입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각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 그리고 동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고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이 정책이 단지 도시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지요. 서울이나 수도권은 워낙 뭐든 먼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골은 또 소외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이번 정책은 다릅니다. 오히려 농어촌 지역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일수록 버스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는 어르신들이 지하철로도 이동이 가능하지만 시골에서는 버스 한 번 놓치면 다음 차가 1시간 후, 심하면 반나절 뒤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 노선도 적고 요금도 거리에 따라 올라가다 보니 병원 한 번 가려면 5,000원, 8,000원 훌쩍 넘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충남 서천에 사는 71세 이순자 어르신의 경우 한 달 교통비가 평균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병원 진료나 장을 보러 읍내를 다닐 때마다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상버스가 도입되면서 그 교통비가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그 돈으로 반찬거리도 하나 더 사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도시에서는 어떨까요? 서울, 경기, 부산 같은 대도시는 지금도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은 무상 이용이 가능하지요. 하지만 버스는 여전히 유료입니다. 이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까지 무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통합 환승 시스템도 다시 정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하철 타고 버스로 환승할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연계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역별로 시행 시기나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치단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전국 266개 광역과 기초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은 시범 실시를 마친 후부터 확장하고 있고, 경기도는 각 시군별로 신청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부산은 중구, 사구부터 시작해 전면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똑같은 조건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디는 월 20회까지만 무료, 어디는 횟수 제한 없이 전면 무료입니다. 어디는 거주자만 해당되고 어디는 방문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 반드시 동주민센터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정책은 단순히 교통비만 아끼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외출 빈도, 병원 방문율, 사회활동 참여도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면 병원 이용 횟수가 평균 22% 증가하고 우울감 감소 효과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66세 최모 씨는 무릎 관절 통증이 있어도 병원비보다 교통비가 더 아까워 진료를 미루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 놓고 병원에도 다닐 수 있고 동네 경로당에도 더 자주 갈 수 있어 삶의 활기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런 변화는 지역 사회 전체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정책은 단순히 수도권 중심이 아닙니다. 실제로 더 절실한 농어촌 지역부터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도시 지역도 본격적인 예산 편성과 연계 시스템 준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부모님이 계신 고향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내버스가 무료라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병원 가는 날은 대부분 지하철을 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버스만 공짜라면 지하철은 그대로 요금을 내야 하나요? 그리고 마을버스나 광역버스는 포함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정책이 교통수단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에만 해당되는 것이냐에 따라 실질적인 체감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처럼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해서 이동하는 구조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큽니다. 우선 시내버스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번 정책의 핵심 대상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2025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상 탑승이 가능하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지역도 있고 일부는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9월에서 10월 사이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광역버스나 지하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하철은 이미 무임 적용 중이고 광역버스는 대부분 제외입니다. 지하철은 수도권 전역에서 65세 이상이면 신분 확인만 되면 전 노선 무임 승차가 가능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공항철도 등 주요 노선이 모두 해당됩니다. 인천 지하철과 의정부경 전철, 용인경 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인천까지 하나의 지하철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걱정이 없습니다. 부산의 경우도 도시철도 1호선부터 4호선까지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대전, 광주, 대구도 지하철 무임이 대부분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도시에서는 무임 기준 연령을 상향하고 있는 흐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는 7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시범 사업을 준비 중이며 대구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지하철 재정 부담 때문인데 이 부분은 향후 지역별 정책 차이로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광역버스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서울에서 일산이나 수원, 인천 등으로 이동하는 광역버스는 이번 정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광역버스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며 요금 책정 구조도 시내버스와 달라서 해당 정책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외곽에 사는 어르신들이 도심 병원을 오갈 때는 여전히 요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대부분 시내버스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료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의 경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환승하면서 별도 요금이 없도록 연동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실제로는 전 구간을 무료로 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입니다. 기존의 지하철에서 무임으로 사용하시던 카드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대로 사용 가능하지만 버스 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카드에 새로운 등록이나 갱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의 어르신 전용 카드로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버스 단말기는 카드를 찍는 순간에 요금이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해당 카드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시스템에서 요금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그러니 꼭 카드 발급이나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교통수단별로 적용 범위가 다르다 보니 실제로는 사용자의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광명까지 버스를 타고 갔다가 다시 지하철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은 무료인데 광역버스는 요금이 나가고 다시 서울 시내버스를 탈 때는 또 무료. 즉 무료와 유료가 중간에 섞여 있는 구조라서 계획 없이 이동하면 오히려 요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교통카드 등록 여부, 적용수단, 탑승 횟수 제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티머니 앱, 경기도의 경기버스 포털, 부산의 부산교통정보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평소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함께 확인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서울과 경기도, 부산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은 사실상 지하철 무임 정책이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버스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롭게 전면 도입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구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서울시는 2030년까지 모든 어르신에게 교통 무상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시군별로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간 편차가 큽니다. 고양, 성남, 수원 등 대도시는 예산 확보가 빨라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지만 군포, 동두천, 가평 같은 지역은 아직 준비 중인 단계입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지리적으로 넓기 때문에 통합 시스템 구축이 더딘 편입니다. 또한 도와 시의 예산 분담 문제가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탑승 횟수 제한형으로 먼저 도입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교통복지를 단순히 무상으로 풀기보다 이동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담은 크지만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어르신 대상 교통 정책에 더 과감하게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구에서는 택시비 지원이나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확장 등 다양한 방식의 교통 복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정책의 큰 방향을 잡아주더라도 실제 혜택의 디테일은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같은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사시는 지역에 따라 버스비는 완전히 무료일 수도 있고 월 20회까지만 무료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시려면 여러분의 거주지 기준으로 그리고 사용하는 교통수단 기준으로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듣고 나면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동 적용 아닙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나이가 65세가 넘는다고 자동으로 버스비가 영원히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우선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어르신 교통카드를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지하철에서 사용하시던 경로우대 교통카드가 있다고 해도 버스 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카드가 이번 정책에 맞게 등록되거나 갱신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도장이나 인감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 등 가족이 위임장을 지참해 대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역시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니 꼭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약 1주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카드를 수령하신 후 바로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그하시면 무료 탑승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시스템 반영에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령 후에도 꼭 단말기 인식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정책 자체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맞지만 실제 적용 방식과 혜택 범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디는 월 20회까지 무료, 어디는 완전 무제한 무료, 어디는 환승 포함, 어디는 환승은 제외. 심지어 일부 지역은 아직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청 시기, 발급 방식, 이용 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나 안내문만 보고는 놓치는 정보가 많습니다. 특히 초기 시행 시기에는 교통카드 수령 대기자가 많아 2주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지금 신청해 두시면 여유 있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기존 교통카드를 갖고 계신 분은 따로 재발급 없이 온라인으로 혜택 등록이 가능한 시스템도 준비 중입니다. 이 역시 서울시 교통포털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녀가 대신 확인해 드리면 훨씬 간편합니다. 이처럼 신청이 핵심인 이유는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버스를 탈 때마다 요금을 계속 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북 의성에 사는 68세 김분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도 다리가 좋지 않으셔서 병원 갈 때마다 버스를 타셔야 하는데 왕복 요금만 3,200원이 들었습니다. 한 달에 병원만 4번 가셔도 12,800원이 들고 장이나 관공서를 다니는 날까지 합치면 한 달 교통비가 4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에서 들은 정보로 동사무소에 가서 교통카드를 신청하고 한 달 뒤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타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그 돈으로 이제 주말마다 손자에게 1만 원씩 용돈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교통비가 아까워서 병원 진료도 가끔 미루셨다는데
지금은 마음 편하게 병원에도 가시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모임도 자주 가지신다고 합니다. 이건 단지 교통비 4만 원이 아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질, 사회적 연결, 건강까지 모두 바꿔놓은 변화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서울 강북구에 사는 66세 최입의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지하철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병원 갈 때는 버스를 한 번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시 버스를 타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지하철은 무료인데 버스 입원이 모두 유료였던 겁니다. 왕복이면 2,000원에서 2,500원 정도가 들었고 한 달에 10번만 병원을 가도 25,000원 넘게 쓰게 됩니다. 이분은 해당 제도를 신청하고 난 뒤 이제 병원, 재활센터, 도서관 등 원하는 곳을 마음껏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아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단지 돈 몇만 원을 아끼는 수준을 넘어서 일상의 품격이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이 움직일수록 몸도 좋아지고 사람도 더 만나게 되고 결국 외로움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되찾아주는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이 사실을 모르신다면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 하시면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몇몇 지역은 신청이 몰려 카드 수령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쉬운 효도 바로 이 교통카드 신청 도와드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 그냥 보고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주변 친구분들께 그리고 50대에서 70대 어르신을 아는 모든 분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아직 이 소식을 모르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고 그분의 하루를 나아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함께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혹시 부모님의 교통카드를 직접 신청해 드렸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와 관련해 겪으셨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께는 아주 귀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삶의 터전, 즉 주거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하고 어디서 살까? 이 5가지만 알면 절대 후회 안 합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늘 응원하겠습니다.